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무엇을 하려고 일어났는데 막상 자리에 서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하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던 적 말입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도 무엇을 사러 왔는지 떠오르지 않아 발걸음이 멈춘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순간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나이가 드니 그럴 수 있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치매가 증상이 분명해지기 10여 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뇌 안에서는 아주 느린 변화가 축적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장기 추적 연구에서 생활 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인지 저하 위험이 절반 가까이 낮았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작은 조용하지만 방향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기억이 예전 같지 않은데 이제 무엇을 해도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뇌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반복적인 자극과 새로운 학습이 신경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뇌는 멈춘 기관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병원에서만 관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일상의 반복 행동이 뇌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방식, 대화 습관, 움직임의 양, 생각하는 방법까지 모두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장비나 비싼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행동이 뇌의 연결망을 단단하게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이건 두려움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치매가 10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된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동안 천천히 막을 수도 있다는 뜻 아닐까요?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꾼 사람에게서 더 좋은 경향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오직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도 소중한 사람의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고 싶으십니까? 오래된 추억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순간일 수 있습니다. 뇌는 자극에 반응하고 반복에 적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거창한 치료법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병원 진료실에서 길게 설명되지 않는, 하지만 연구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생활 속 핵심 습관들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라도 실천해 보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뇌는 지식보다 행동에 반응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들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행동 하나라도 반복되면 그 순간부터 뇌 안에서는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연결이 쌓이고 쌓여 10년 뒤에 기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단순한 건망증과는 조금 다른 뇌가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조기에 알아차리고 방향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실천이 아닙니다.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단순한 깜빡임과는 조금 다른 뇌가 보내는 조용한 신호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변화는 갑작스러운 단 음식 집착입니다.
평생 담백한 식사를 하던 분이 어느 날부터 케이크나 초콜릿을 자주 찾는다면 단순히 입맛이 변한 것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전두엽 기능이 약해질 경우 즉각적인 보상을 더 강하게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전두엽은 충동을 조절하고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약해지면 당장의 자극, 특히 단맛처럼 빠르게 에너지를 주는 자극에 더 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의학계에서는 후각 기능 저하가 맛 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하면 음식이 밋밋하게 느껴지고 그 빈자리를 강한 단맛으로 채우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냄새 감각의 둔화입니다. 음식이 타는 냄새를 잘 맡지 못하거나 가스 냄새를 주변 사람보다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후각 기능 저하는 일부 신경태 행성 변화의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후각신경은 구조적으로 뇌 깊은 부위와 연결되어 있어 영향을 받기 쉽다고 설명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 코가 둔해졌다고 넘기기보다는 이전과 비교해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전 관리의 변화입니다. 평소에는 꼼꼼하게 가계부를 쓰던 분이 충동적인 소비를 반복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여러 번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낯선 전화에 쉽게 응해 금전적 손실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판단과 억제를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약해질 경우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일부 인지 저하 사례에서 금융관리 능력의 변화가 수년 전부터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단순 실수로 넘기기보다는 반복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시간 감각의 왜곡입니다. 1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지거나 반대로 1시간이 금세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이 잦아지는 경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해마와 전두엽은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고 사건의 순서를 배열하는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위의 기능 변화가 시간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약 복용 시간을 자주 혼동하거나 약속 시간을 반복적으로 놓친다면 단순한 부주의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억제력의 감소입니다. 평소에는 조심스럽던 분이 낯선 사람에게 지나치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가족의 사적인 정보를 외부에 쉽게 공유하는 경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두엽의 사회적 조절 기능이 약해질 때 이러한 행동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격이 활발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전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5가지가 하나만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시적인 실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비교해 변화가 분명하고 그 변화가 반복된다면 그때는 방향을 바꿔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조기 인지와 생활 개입이 장기적인 인지, 기능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알아차렸다는 것이 가장 큰 기회입니다. 뇌는 경고를 보내고 우리는 그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신호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실천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곧 뇌를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호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는 위축되는 속도만큼이나 자극에 반응하는 속도도 빠르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작은 행동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식사 후의 짧은 휴식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밥 먹고 바로 눕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과식 후 바로 깊이 잠드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10분에서 15분 정도 눈을 감고 편안히 쉬는 것은 인지,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혈류가 소화기관으로 몰리면서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억지로 움직이기보다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뇌는 안정 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깊은 낮잠이 아니라 짧은 안정이 핵심입니다. 당뇨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식후 가벼운 걷기를 먼저 하고 휴식을 취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눈을 감고 한 입 천천히 먹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보통 텔레비전을 보거나 대화를 하며 무심히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다감각 자극은 뇌의 감각, 통합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눈을 감으면 시각 정보가 차단되면서 미각과 후각, 촉각이 더 또렷해집니다. 음식의 질감, 온도, 향을 의식적으로 느끼며 30번 이상 씹어 보십시오. 씹는 동작은 턱 근육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해마와 연결된 신경회로를 자극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 끼 식사가 뇌 훈련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안일을 직접 하는 것입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일상적인 행동을 단순 노동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계획, 능력과 순서, 기억, 판단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인지 활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도 어떤 그릇부터 씻을지, 깨지기 쉬운 것은 어떻게 둘지 판단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가사 활동이 집행 기능 유지와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평소와 다른 순서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항상 오른손으로 닦았다면 왼손으로 해보는 식입니다. 뇌는 익숙함보다 변화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네 번째는 소리 내어 말하는 습관입니다. 텔레비전 광고 문구를 따라하거나 예전에 좋아하던 노래를 크게 불러 보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언어 자극과 음악 자극은 좌우 방구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짧은 문장을 반복하는 행위는 작업 기억을 사용하게 만들고 노래는 가사와 멜로디를 함께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인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을 조금만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반복적이고 의미 있는 자극은 신경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한 번, 내일 또 한 번 그렇게 쌓여야 합니다. 여러분, 뇌는 사용하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도전이 연결을 만듭니다. 식사 후 10분의 휴식, 눈 감고 한 입, 집안일의 순서 바꾸기, 소리 내어 말하기.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모여 10년 뒤에 기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잠들기 전 단 몇 분만으로도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꾸준히만 한다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루틴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부담이 가장 적으면서도 여러 뇌 영역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몇 분을 활용하는 기억 루틴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뒤 오늘 하루를 거꾸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순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직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저녁에는 무엇을 드셨는지, 오후에는 누구를 만났는지, 오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순서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을 앞에서 뒤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역순으로 생각하는 순간 뇌는 익숙하지 않은 경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인지적 도전은 해마와 전두엽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전두엽은 순서를 정리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하루를 거꾸로 정리하는 짧은 연습이 두 영역을 함께 자극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떠올린 내용 중 한 가지만 손글씨로 적어 보십시오.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점심에 된장국을 먹었다. 오후에 친구와 통화했다. 산책을 30분 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손으로 글씨를 쓰는 과정은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 시각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타이핑보다 손글씨가 기억 유지에 더 유리한 경향을 보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손글씨는 단순히 정보를 남기는 행위가 아니라 글자의 모양을 떠올리고 손의 움직임을 조절하며 감각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억을 여러 통로로 동시에 저장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는 더 오래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됩니다. 이 루틴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준비물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종이와 펜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시간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3분이면 됩니다. 셋째, 하루를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짧은 회상과 정리 습관은 스트레스 완화와 수면,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기억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이 비어도 괜찮습니다. 떠오르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순으로 생각해 보려는 시도 자체입니다. 뇌는 어려움을 느끼는 순간 더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약간의 불편함이 곧 훈련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것이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까? 연구 결과는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반복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최소 수주에서 수개월의 꾸준한 인지 자극이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하루 이틀 해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한 달, 두 달 그렇게 이어가 보십시오. 잠들기 전 3분, 하루를 거꾸로 떠올리고 한 줄을 손으로 적는 습관. 이 작은 루틴이 해마를 깨우고 전두엽을 움직이며 감각과 운동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깊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에도 그 다음 밤에도 이어가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몸과 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아주 단순한 동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만 그래서 더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몸과 뇌를 동시에 깨우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균형을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우면서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서서 양말을 신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의자에 앉아 양말을 신습니다. 안전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서 한 발을 들고 양말을 신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몸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발을 들고 있는 동안 넘어지지 않기 위해 미세한 근육들이 계속 반응합니다. 동시에 손과 발의 움직임을 맞추어야 하고 순간순간 균형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짧은 동작 안에서 전정기관, 손의 전두엽이 함께 작동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 훈련은 전두엽 혈류 증가와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전두엽은 판단과 계획, 억제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또한 의학계에서는 신체 활동과 인지 기능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뇌 역시 함께 활성화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균형을 잡는 동작은 단순 근력 운동과 달리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지 자극의 성격도 함께 지닙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균형이 불안하다면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잡고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하루에 한 번 양말을 신는 순간만이라도 서서 시도해 보십시오.
익숙해지면 양치할 때 한 발로 서 보거나 설거지할 때 잠깐 발뒤꿈치를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뇌와 몸은 동시에 깨어납니다. 여기까지 오늘 5가지 흐름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조용히 시작되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단맛에 대한 집착, 냄새 감각의 둔화, 금전 관리의 변화, 시간 감각의 왜곡, 사회적 억제력의 감소 같은 신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식사 후 짧은 휴식, 눈을 감고 천천히 씹기, 집안일을 스스로 하기, 소리 내어 말하기 같은 생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잠들기 전 하루를 거꾸로 떠올리고 손글씨로 기록하는 3분 루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균형을 사용하는 작은 동작까지 더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의 공통점은 거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많은 돈이 들지 않으며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반응하고 그 자극이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꾸준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습관을 시작했다가 며칠 만에 멈춥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한 번에 모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는 잠들기 전 3분 해상만 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식사 후 10분 휴식을 더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쌓아가면 됩니다. 뇌는 급격한 변화보다 지속적인 변화를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손주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배우자와 함께 하루를 거꾸로 떠올려 보십시오. 대화는 또 다른 강력한 인지 자극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사회적 교류가 인지 기능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혼자보다 함께할 때 지속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여러분,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생활 전반을 관리한 사람들에게서 더 좋은 경향이 반복적으로 관찰됩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꾸는 사람에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3분 해상을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서서 양말을 신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뇌는 이미 새로운 결심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는 생각 대신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이라고 믿어 보십시오. 오늘의 작은 선택이 10년 뒤에 기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 밤 잠들기 전 3분에서부터입니다.